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도 한번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조선과 방산, 오늘 강세 섹터네요. 그렇죠. 어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기록했고, 또 오늘은 또 조선과 방산주, 특히나 이제 조선주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빨리 반등세를 연출하면서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좀 부진합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부진한 상태에서 언급드렸던 섹터들, 조선과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의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됐었죠. 시장 분위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흐름 자체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장세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일단 미국 증시는 미국의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라든가 또 그런 인플레 우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위치가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가세하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 양상을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런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까지 가세하면서 미국의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나타났고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전개되면서 국내 증시도 약세 출발했습니다만 때마침 금통위가 또 금리를 또 25p 인하를 하면서 오늘 증시는 전약 후강에 흐름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대체로는 지수는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양봉으로 마무리가 될 정도로 시장은 그래도 반발 매수가 견조하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틀 동안 밀리긴 했습니다만 과거에 미국 증시가 조금만 밀려도 국내 증시가 급격하게 하락했었던 과거의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최근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의 하락세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미국 증시의 약세 조정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의 약세 조정이 연출되고 있다고 해서 과거처럼 대대적인 폭락 장세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막연한 공포감에서는 벗어나자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에 있어서는 조선과 방산주들의 반등세가 연출된 것 외에는 대체로 어제 강세를 꾀했던 2차전지 관련주가 다시 밀렸고 대부분의 업종주들과 종목군들이 대체로 부진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밀리는 이런 부진한 장세가 아직은 좀 이어진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아직은 기간 조정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단기 상승과 200일 이평선 돌파에 따라서 약간은 옆으로 기어가는 그런 혼주 장세 가능성을 말씀드렸고요. 네. 현재 미국의 이제 인플레 우려감이 있고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내 증시 아직까지는 반등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아직은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지수 혼조 장세 속에서 종목 장세를 중심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미증시의 약세에도 이제는 우리 시장이 그만큼 너무 큰 충격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자, 내일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의 단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내일의 단서인데요. 돌아온 주도주 그렇죠. 물음표가 있네요. 그다음 주도주는 조선주를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죠. 네. 단기간에 올랐고 약간은 이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었던 상태에서 또다시 또 강한 호재가 전개되면서 조선주들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조선주들이 과연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곧바로 해낼 것인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연출되고 나서 좀 더 쉬어가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인가 우리가 일단 조선주들에 대해서는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조선주가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곧바로 상승세가 이어지든 아니면 단기 상승에 따른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고 나서 다시 움직이든 여전히 조선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미국의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 선사에 대한 견제책으로 조선주들이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을 했고요. 단기간에 올랐고 약간 쉬어가는 와중에 이런 호재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 반등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조선주들은요.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혼주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없고요. 종목별 순환 흐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여전히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것이 조선주입니다. 따라서 돌아온 조선주냐, 돌아온 주도주냐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만 조선주는 분명히 주도주로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때문에 조선주들에 대한 리뷰를 해드리면서 일부는 차익 실현하더라도 나머지 정도는 가져가도 된다는 측면이겠고 대표적으로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들은 21평선 중시로 살아있는 선에서는 가져가도 괜찮다는 점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힘은 가지고 있다는 점 포커스를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네. 자, 조선과 2차전지 그리고 개별 종목군들의 순환 랠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뭐 일부 반도체라든가 유통주라든가 일부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이어지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일단 조선과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나머지 종목들 일부 바이오제약주라든가 또 일부 종목 중에 순환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군들의 순환 흐름에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들과 관련해서 왜 조선주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건가,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은 뭐 오늘 아침에 기사가 났던 얘기들이죠. 미국의 중국 선사 견제책으로 국내 조선주 반사이익이 전망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났고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미국이 이제 해군 준비태세 보안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조선 수혜주로서 급격히 부각을 입혔었고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해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에 대해 SOS를 취하면서 조선주들이 강력한 주도주로서 등장을 했었죠. 그들 조선주들을 제가 분석을 드리면서 이들 조선주들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호재가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렸습니다. 결국에 이 내용은 기존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의 그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것이죠. 중국의 조선업체들을 제재하는 이런 측면의 어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선사 견제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선사라든가 또 중국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거기에 입학을 했을 때는 뭐 선박당 14억 정도의 자금을 내라라고 하는 것이 또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중국산 선박을 포함하거나 또 복수 선박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21억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만 그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중국 조선 업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선사들도 중국으로 지금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 발주가 쉽지 않은 상태가 지금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배가 이제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한국에 대한 발주가 늘어나고 한국 조선업체들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미국의 MRO 시장, 미국의 조선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수혜를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중국 업체들 그리고 중국 조선을 그리고 중국 배를 미국이 제재를 가면서 그 발주량이 또 한국으로 올라오면서 정말 조선주들의 중장기적인 조선 업황 자체가 중장기적인 성장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선주들이 단기적으로 올랐고 기업의 가치 들어봤을 때 너무 고평가됐다라는 리포트와 함께 조선주들이 밀렸었죠. 네. 자,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리포트 하나로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결국엔 이런 강도 높은 호재 등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조선주는 추가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조선주가 가느냐 내지는 쉬었다 가느냐 이게 관건이겠습니다만 중기적으로 조선주들의 레이스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조선주, 주도주로서의 귀환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또 종목별 전략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종목 리뷰 가보겠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자, 오늘은 역시 조선주 대장주였던 하나오션부터 보겠습니다. 네. 하나오션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21평선 지지를 받고 오늘 또 다시 강도 높은 반등세를 기록했습니다. 5.1% 강세가 전개가 됐었죠. 그동안 제가 이제 21평선 정도 지지가 되는 선에서는 일부 정도는 매도하시더라도 나머지 정도는 가져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한 반등세를 기록했고요. 네. 다만 오늘 반등 폭에 비해서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늘지는 않았다라는 부분들 또 앞으로 이제 조선과 관련된 호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그 호재가 또 언제쯤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태. 따라서 일단 지금 현재 조선들이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저는 상당히 많은 매물들을 받을 것으로 일단은 판단되고 있고요. 대형주들에다가 전체적인 지수가 혼조 장세, 조정 장세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이들 대형주들은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강력한 호재가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곧바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곧바로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바로 상승하기보다는 좀 더 옆으로 기어가는 과정이 전개된 후에 중기 반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하나오션은 제가 보기엔 추격 매수보다는 아직은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21일 평선 대체로 6만 5천 원 선과 7만 원 선을 저점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눌림 조정이 나오는 그런 조정이 나올 때는 이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는 다시 한번 단행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주들은 아직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기간 조정의 중기 재반등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이 하나오션을 대장주로 해서 여타 HD, 현대중공 그룹주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나서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다른 조선주들도 급하게 매도하지 말고 들고 가시는 전략과 더불어서 일부 매도했던 자금들은 다른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했다가 나중에 또다시 조선주들에 대해서 재매수를 고려한 이런 전략도 필요할 것이고요. 방송을 통해서 조선주들에 대한 재매수 포인트를 또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주는 하나오션의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전고체 배틀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의 대장주다라고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리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보면서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스 같은 이런 종목들도 같은 전략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가는 0.1% 강보합선에서 강한 하방격이 나왔고요. 5일 이평선 주시의 강한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시장을 주도하는 것이고 나머지 2차 전지가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될 종목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시세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직전 고점에서의 물량을 받고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여기서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역시 강하게 들고 오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물량을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른 종목들은 저가 매수 못합니다. 그러나 좀 먼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조정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또 말씀드리고 전고체 배터리 주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로 보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결국엔 주가는 전반적인 2차 전지 관련주들 밀리면서 주가가 밀리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요. 자,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된 강도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제재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또 캐즘이 어느 정도 끝난다라고 한다면 반등에 대한 기대감들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미국의 중국 제재, 미국의 중국 전기차라든가 또 2차 전지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국산화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실질적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약간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지금은 이제 바닥을 찍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중기 관점에서 역시 보유 전략과 더불어서 조금 밀릴 때는 저가 매수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화오션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주전자 재료까지 전략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일 시장 저희가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으로 에코프로머티가 등장했습니다. 네. 자, 뭐 2차 전지 아니면 조선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만큼 이제 시장이 양분화돼 있고요.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개별적으로 종목군들을 접근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죠. 일단 조선주를 제가 오늘도 가지고 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요. 조선주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 주가 흐름을 좀 더 보게 되면 이게 곧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쉬었다 가는 것인지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조선주들은 조금 있다가 아마 다시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완전 바닥권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좀 늦어질 뿐 리스크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사할 것 없이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매집을 좀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측면이겠죠. 에코프로머티가 이제 가장 강력한 강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양극재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전구체를 생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구체는 양극재의 원가의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소재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캐즘을 벗어나고 살아나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실질적인 실적 개선과 성장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전구체는 지금 중국에서 거의 97% 이상
수입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적으로 만들었던 이들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중국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반사익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반적인 기업들이 이제 탈중국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탈중국화를 미국이 종용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던 그런 업체들이 또 이렇게 대체제를 만들어내게 되면 그에 따른 반사익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 에코프로머티의 중기적인 성장 가치라든가 그 수입폭은 상대로 클 수밖에 없겠다라는 측면이겠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2차전지 업황이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인가.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은 있죠. 아직까지 주도주라든가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엔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이 지금 현재 보급형 자동차죠. 3천만 원 이하대의 전기차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태고 그것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들은 분명히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유럽이 러우 전쟁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유럽 경기가 좋아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전기차단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고 주가는 충분하게 바닥을 다졌고 그런 가운데 전기차 캐즘이 끝나는 신호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도 이들 종목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만큼 바닥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편승을 해서 물량을 매집을 해서 한번 기다려보는 이런 전략을 또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이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서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주가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요. 벌써 4번에 걸쳐서 바닥을 찍은 상태고 이제 재반이평선을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거래량까지 수반하면서 재반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권에서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곧바로 간다라기보다는 약간의 매물을 받으면서 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제가 보기엔 다시는 직전 저점 바닥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94,5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밀릴 때보다 우리가 매수 전략을 단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목표가 13만 원, 자, 손절가 8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발견 종목 에코프로머티 밀릴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 가져가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저희 추가적인 전략 듣고 싶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장 마감 후에 그 방송을 진행했고요. 오늘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방송 또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중심으로 한 집중적인 전략과 관심 종목을 여러분께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급드렸던 조선주 전반에 걸친 전략까지도 여러분께 언급드렸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꼭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료 방송 일정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